친구들, 영상 수업하는 동안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 알죠? 단톡방,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우리 소통을 원활하게 합시다. 새로운 정보 올라오면은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하고, 프린트 픽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한 5시 이후부터는 가능하도록 선생님이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그동안 영상 수업 잘 보고, 여러분 선생님이 뭐 말하지 않아도 알죠? 워크북 꼼꼼히 하고, 주요 문장 계속 마르고 닳도록 반복해서 보고 써보고 이러한 훈련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거 19강이랑 20강 지문들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오히려 앞에 있었던 강들보다는 이 19, 20강에서 실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는 뒷부분이라고 해서 힘 빼고 보면 안 되고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번 지문은 별표 2개 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별표 2개. 첫 번째 줄부터 보면 1번 문장. 역사적 증거라는 건 포인트 2 하면은 무엇을 가리키다 라는 뜻이 있고 암시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suggest랑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즉 무엇을 암시하냐면,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to처럼 이렇게 전치사 나온 다음에 명사 나온 다음에 뒤에 ing 형태 나오면 이 명사가 선생님이 뭘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그쵸? 의미상의 주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 being은 동명사고. 되냐? 그래서 이 workers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orkers를 은는 이가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표시할 수 있어? 그쵸?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쵸? 목적격 혹은 소유격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는 지금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소유격으로 쓴다면 여기 어퍼스트로피를 붙여도 맞는 거야. 어퍼스트로피 소유격으로 쓰면. 그러니까 역사적 증거들이 무엇을 암시하냐면은 노동자들이 exploit 하면은 착취당하는 것을 암시한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거냐면은 employers 하면은 고용주죠. 즉 사장. 고용주 즉 사장 얘기하는 거 사장님. 고용주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것을 암시한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 그렇냐면은 적절한 법이라는 게 absence는 부재잖아. 그러니까 없을 때. 그러니까 역사적이라고 하면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과거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어떠한 적절한 법이 없을 때 고용주들이, 즉 사장님들이 노동자들을 되게 이용해 먹고 착취한다는 내용이다. 뭔 말인지 되죠? 지금 이 3번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형광펜 어디에 칠까? 그쵸? absence에 치겠죠. 이거 반의어는 뭐야? 그쵸? presence. 그 다음에 혹시 또 치사하게 이러한 문제 나올 수 있어. historical이랑 historic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 historic. 이거 두 개 뜻 의미 차이 알죠? historical은 그냥 역사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으면 전부 다 historical이고, historic은 무슨 뜻이야? 그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란 뜻이다. 되냐? 그러니까 두 개의 뜻의 차이가 있는 걸 알아두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면 모두 historical이고 그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을 historic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노동자들이 항상 compensated, 보상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들의 contributions, 기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여가 뭐냐면, 그쵸? 다시 부연 설명하죠? 그들의 증가된 생산성에 대해서는 항상 보상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도 적절히 뭔가 보상을 못 받는다네. 그쵸? 근데 뭐처럼? 경제 이론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이론에 의하면은 일을 잘하면, 즉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게 실제로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employer, 그 고용주들은 착취할 수 있다고 노동자들을, 만약에 그들이 법적으로, 그쵸,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여기서 대의는 employer, 고용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1번 문장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법이 없다면은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답니다. only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일지도 모른대.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2번 형광펜 prevent A from B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많은 employees는 그쵸 직원이죠. 많은 직원들이 즉 workers죠.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일하는 거야? 임금에서. 근데 어떠한 임금이냐면은 above가 아니라 얘를 그쵸 below로 바꾸시면 돼요. below. above는 위인데 below는 한참 아래거든. poverty line 하면은 빈곤선이죠. 빈곤선. 빈곤선 아래에 있는 임금에서 그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막는,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어야 이 노동자들이, workers, employees들이 최소한 빈곤하지는 않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원천이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원천이냐면 correcting, 얘도 일단은 3번 형광펜 칩시다. correct는 고치다죠. 고치다, 바로잡다 이러한 뜻이거든.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야? 그쵸? collecting.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 collect는 모으는 거야. 그쵸? 바로잡는 것에 대한 원천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뭐를 바로잡냐면 기존의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거죠. 그쵸? 뭐 하면서? 시장의 힘을 강화하면서. 근데 뭐에 대한 시장의 힘이냐면은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힘을 강화하면서 여기서도 enhancing 분사 구문에 2번 형광펜 쳐놓고 얘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 게 strengthening인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되냐? 여기서 시장 실패라는 건 그 빈부 격차를 얘기하는 것 같죠. 고용주들만 돈 많이 벌고 노동자들은 그쵸 점점 거지가 되는 그러한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최저임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돼? 구나연? 그쵸? 몇 번?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뭐 5번도 뭐 괜찮긴 한데 선생님이 항상 여러 번 강조했던 이 only가 들어간 이 4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꼭 여러 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고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지문 보면은 논쟁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참 배워야 하는 거네요. 선생님 여하튼 이 to 가주어 진주어죠? 중요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misunderstanding이죠. 오해라는 건 절대로 그쵸? 끝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는? 주장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argument 하면 주장이나 혹은 논쟁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오해는 논쟁으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끝나게 된다는 거야? sympathetic 하면은 공감의 이런 뜻, 공감의 욕구에 의해서 끝내진답니다. 근데 어떠한 공감의 욕구냐면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는 공감의 욕구에 의해서 그 오해라는 게 끝나지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번 형광펜으로 이 바위 두 개가 병렬되는 거. 그러니까 누구랑 되게 오해해서 싸우게 됐을 때는 뭔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랑 공감을 해야지 그 논쟁이 끝난다고 하네. 이거 모의고사 지문 기억나죠?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펼쳐라.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네. 여하튼 문제 상황도 해결할 수가 없고 선생님의 문제죠. 선생님은 항상 논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붓다가 얘기를 했듯이 hatred다. hatred 직접 인용이죠. 붓다가 진짜 이렇게 말했나 본데 hatred 증오라는 건 절대 끝내지지가 않는답니다. 증오에 의해서는 끝내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끝내진다고 붓다가 말했네. 붓다는 부처다. 여기서도 지금 바위 두 개, 응? 벗을 사이로. 여기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팻 더피가 그쵸 차를 팔았었거든. For General Motors GM이죠. GM.
GM사를 위해서 차를 팔았었는데, 그러니까 팻 더피는 GM사에 있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나 보네요. 만약에 그 구매자가 여기에서는 파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그러한 발언을 하잖아. 그 차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차냐면 그가 팔고 있는 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은 팻은 화내는 거죠. 그 소비자, 커스터머, 고객이죠, 고객. 소비자는 컨슈머고. 그쵸. 커스터머, 고객에게 화를 내었답니다. 그는 톡백 투 하면은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받아치다. 톡백 투 이런 건 덩어리로 외워야 된다. 그는 고객에게 대받아친 거죠. 그리고서는 이겼다고 많은 논쟁에서 이겼지만 그는 많은 차를 팔 수는 없었답니다. 마침내 그는 배운 거죠. 그쵸? 핸들. 뭔가 다루는 걸 배운 거죠. 고객을. 그리고 여기에 그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얘기하잖아. 아, 이 GM차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그쵸?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인용이야. 끝까지. 나 그냥 오히려 그냥 포드 차 살 것 같은데? 여기까지구나. 그럼 팻은 인스테드 오브 계속해서 나온다. 얘 전치사다 얘들아. 얘 조심해. 인스테드 오브. 뭐 하는 대신에? arguing. 그쵸? 논쟁을 하는 대신에 팻은 얘기한 거죠. 아 포드 차 뭐 이거는 지금 팻이 얘기한 거네. 팻. 포드 그냥 뭐 차 괜찮지. 그리고 괜찮은 회사야 라고 대받아친 거죠. 예전에는 막 논리적으로 해서 따졌는데 이것이 그쵸 만든 거죠. 고객을 speechless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답니다. 그쵸? 어떠한 여지도 없었던 거죠. 논쟁에 대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고객도 좋다고 하는데 instead of 또 나오네. 이제 waste 얘도 얘랑 문형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spend 시간 ing죠. 여기에서 ing는 누누이 말했지만 얘는 분사라고 얘기했다.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그쵸? 논쟁을 하면서 포드의 차에 대해서 시간을 논쟁하면서 낭비하는 대신에 팻은 got off 얘는 그만하자도 그만하다. over라는 전치사는 제거 박탈의 의미가 있어. 제거 박탈.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선 그냥 그만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집중을 한 거죠. GM차에. 그가 팔고 있는 GM차에.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그쵸. 그냥 인정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 같죠? 그래서 주제문을 11번. 그쵸. 뭐 별 내용 없는데 이러한 질문이 또 순서 배열이나 문장사 배열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 그쵸. 이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애들아 구조 파악을 조심해야 돼요. 구조 파악을 주의하세요. 구조 파악이 얘 어렵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코펜하겐 도시는 reconstructing 계속해서 재건축하고 있거든. 그것에 street network 하면은 가로망이죠. 가로망. 그러니까 길 연결되어 있는 길 있죠. 이 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즉 가로망을 재건축을 하고 있답니다. 그쵸? For several decades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다음에 그쵸? removing부터 세모가로 하면 되죠? 제거하면서 driving lanes 하면은 차로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parking place 하면은 주차장. 차로랑 주차장은 제거하는 거죠. deliberate process 하면은 deliberate 하면은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니까 일단은 3번 영광펜 치자. deliberate 하면은 니네가 딱 떠올라야 되는 뜻은 고의적인이란 뜻이야. 고의적인, 계획적이라는 뜻이 일단 1번으로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는 되게 사람이 신중하다고 할 때 신중한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숙고하다라는 뜻이죠. 숙고하다. 여기서는 고의적인이다 혹은 계획적인 과정에서 차로랑 주차 공간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쵸? 자동차, 트래픽, 통행. 그쵸? 통행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동차를 타기를 권장하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네요. 두 번째 줄에 분사 구문은 2번 형광펜 치시고 year by year, 해마다. 그쵸? 해가 갈수록 inhabitant 하면 주민이죠. 도시의 주민들은
그쵸? invite 하면 원래는 초대하다라는 뜻이 1번이잖아. 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권유하다. 권유하다. 권유를 받고 있는 거죠. 더 많이 바이크는 여기서 동사야. 자전거를 타다라는 동사야. 더 많이 자전거를 그쵸? 타도록 권유를 받고 있답니다. 왜냐면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도록 자동차 차로 제거하고 주차장 제거하고 자동차 도로를 만들고 있으니까. 전체 도시가 이제는 serve하면 원래는 제공하다라는 뜻이잖아.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거나 그쵸? 그러니까 뭐 구비하다라고 여기서 해석해 볼까요? 전체 도시가 지금은 그쵸? 구비되어 있는 거죠. 즉 제공을 받고 있는 거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그 자전거 도로의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구비가 되어 있답니다. 역시나 분사구문이네요. 계속해서 분사구문 나오고 있어. 분리가 되어 있는 체죠. curbs 하면은 연석인데 이게 뭐라고 한글로 해석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연석에 의해서 구분이 된 채로. 근데 뭐로부터? sideworks 하면은 이게 보도죠. 보도와 자동차 선이니까 차도. 차도로부터 연석에 의해 분리가 된 채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뭐가 연석이냐면 이거 봐라. 무섭지? 이거 레드아이 이펙트인가? 이거 모의고사 고1 지문에 나와가지고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연석이에요. This is a curve.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랑 그 사람들이 걷는 인도를 구분하는 이러한 약간 틀, 높낮이의 틀 이런 걸 연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알죠? 이런 걸 연석이라고 한답니다. 연석이 뭔지 알겠죠? 한국에는 다 있잖아. 근데 뭐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코펜하겐은 이제 막 만들고 있나 봐요. 도시에 그쵸 인터섹션 하면 교차로잖아. 교차로는 그쵸 가지고 있답니다. 바이서클 크로싱 하면은 자전거 횡단로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칠해져 있는 거죠. 파란색으로. 이 엔드가 엄청 중요하거든 얘들아. 이 엔드 블루 오른쪽에 있는 엔드에 빨간색으로 우리 세모 표시 한번 해볼까? 이 엔드를 사이로 뭐가 병렬돼? 이게 이 엔드 너무 중요한데 오른쪽에 있는 뭐랑 뭘까 전서진아 뭐야 박채연아 뭐야 그쵸 메이크랑 왼쪽에 있는 해브랑 병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수빈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메이크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놔. 얘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내가 보기에 선생님이 이거를 보기 좋게 메이킹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틀리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봅시다. 그 도시의 교차로라는 게 이거 병렬이 어디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해석을 해야지 안다. 해석. 응? 도시의 교차로는 자동차랜다. 자전거 횡단도를 갖고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together. 근데 무엇과 함께? 특수 트래픽 라이트, 교통 신호와 함께. 근데 이 교통 신호는 자전거를 위한 그러한 신호거든. 근데 이 교통 신호가 그쵸? 턴 그린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죠. 6초마다. 뭐 하기 전에? 자동차가 그쵸? 앞으로 움직이도록 허용되기 전에. 되냐? 그러니까 자전거를 위한 신호가 있네. 그리고 이투 감옥적어네요. 그쵸? 이승 감옥적어. 상당히 그쵸? 더 안전하게 만든답니다. 뭐 하기에? 그쵸? 사이클 어라운드 하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얘도. 그쵸? 도시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그쵸? 상당히 안전하게 그쵸?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도시의 교차로라는 게. 그러니까 코펜하겐에는 이렇게 그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바이크 크로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냐? 자전거 횡단로. 그 다음 5번. 그러니까 인슐트 요약해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hurted 하면은 얘 전폭적인 온 마음을 다하는 거니까 전폭적인 혹은 전면적인 invitation. 그쵸? 원래는 초대인데 여기선 권유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권유라는 게 그쵸? denied 거절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고 있는 거니까 기분 정도로 해석할까요?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사이클리스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결과는 반영이 되었답니다. 명백하게. 그 사용의 양상에서. 그 자전거의 통행이라는 게 2배가 된 거죠. 3번 형광펜 2배가 되었답니다. 1995년에서 2005년의 기간 사이에. 그리고 2008년에는 통계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은 37%의 개인의 교통 있죠.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오가는? 직장을 오가는 37%의 개인의 트랜스포트, 교통이라는 게 그 자전거에 의해서였대. 그러니까 자전거 사용률이 더럽게 올라간 거죠. 이러한 목표는, 그쵸? 이러한 퍼센티지를 향상을 시켰답니다. 상당히. 그쵸? 시킬 것이랍니다. 그쵸? 여기서 to increase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투부정사 이렇게 be2 용법이 결국에는 will increase랑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거랑. 이러한 목표가 증가시킬 것이랍니다. 이러한 퍼센티지를 상당히 years to come이잖아. 그러니까 다가올 해들에. 즉 앞으로 몇 해 동안이나 향상시킬 것이라는 거죠. 자전거를 타는 그러한 행위를. 되냐? 됩니까? 이거는 코펜하겐이 자전거 도로망을 건설함으로써 자전거 사용자가 늘고 있다라는 지문이죠. 주제문은 뭐 딱히 안 칠게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죠? 이 지문은 주제 제목 요지로 나온다기보다는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내가 만약에 임명여고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혹은 임명여고의 기초를 분석해 봤을 때는 이 4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make를 making으로 바꿀 확률이 더럽게 높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냐? 변형돼서 출제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메이킹으로 써도 괜찮은 경우는 이 엔드가 없어지면 메이킹으로 써도 괜찮은 거 알죠? 그럼 분사구문이 돼버리는 거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깝죽대서 본문이랑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 파악을 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도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 같이 한번 보자. 선생님으로서 너는 그쵸? 들어본 적이 있을걸? 여기에서 here 같은 경우에는 지각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네. 지각동사 목적어, 얘 목적격 보어로 보시면 돼요. 2번 형광펜 쭉 치고 여기에 별표 칩시다. 퓨포 하면은 일단 학생이란 뜻이죠. 학생. 여기선 학생. 학생들이 레이블 하면 라벨 아니에요. 라벨 아니고 레이블이고 레이블은 꼬리표를 붙이다. 학생들이 꼬리표가 붙는 거를 들어올 것이랍니다. 그쵸? 다른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쵸? 그리고 많은 labels, 꼬리표들이 있죠. 그쵸? 사용되는 많은 꼬리표들이 있답니다. 뭔 말이야? 계속 볼까? 만약에 그 꼬리표라는 게 긍정적이죠. 그러면 그거 뭐 괜찮지. 그리고 장려돼야지. 근데 슬프게도 그거는 rarity,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별명, 즉 꼬리표가 생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고 있네. 그것은 바로 얘 지금 세미콜론 접속사인 거 알죠? 그것은 poorly 하면은 원래 얘는 형편없이라는 뜻이거든. 형편없이 혹은 저조하게 이러한 뜻인데 motivated 하면 동기부여를 받는 거잖아. 근데 형편없이 동기부여 받는 거니까 즉 의욕이 부족한이죠. 그것은 바로 의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형편없이 self-disciplined 하면은 자기 훈련이 잘 된이란 뜻이거든. 근데 형편없이 자기 훈련이 됐으니까 즉 이거는 자기 훈련이 부족한 바로 학생이랍니다. 누가? 그쵸? 여기서도 2번 형광펜 end up being labeled end up ing 알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러니까 결국 꼬리표가 붙게 되는 것은 종종 의욕이 부족하고 자기훈련이 부족한 학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시랑 후에 동그라미 2개 치고 얘는 뭐다? 그쵸? 강조구문이다. 강조구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얘들아 이 이시랑 후 사이에 쓴
바로 이 학생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지금 강조 구문을 쓴 거거든.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잘 봐봐. 강조 구문은 그것은 바로 이 봐봐. 아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슬프게도 그것은 희귀한 일인데 그것은 바로 의욕이 부족하고 그 자기 훈련이 부족한 학생이랍니다. 누가? 그죠? 종종 꼬리표가 붓게 되는 게 되냐? 그러니까 결국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은 약간 좀 그죠? 의욕이 없고 좀 절제가 안 되는 그러한 학생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일단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하다. 이 end up being labeled 이 부분 빨간색으로 별표 쳐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 being labelled를 선생님이 뭘로 바꿔서 출제하실 수 있다. 틀리게. 그쵸? being labeled라고 써야 되는데 labeling으로 바꿔서 쓰신다던가 그러면 틀린 거다. 얘 수동으로 써야 돼. being labeled라고. 그 다음에 who를 that으로 바꿔도 되는 거 알죠? who를 that으로 바꿔도 상관없어. 선행사가 pupils니까 강조 구문 it that이잖아 원래는. 근데 선행사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즉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물이면 which로 써도 되고 사람이면 who로 써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학생은 그쵸? 꼬리표가 되어버린대요. 만약에 너가 그 학생에게 종종 자주 말하잖아. 근데 뭐라고 자주 말하냐면 그가 원래 disruptive 하면은 그쵸? 지장을 주는 이러한 뜻이거든. 방해하는. 얘 동사가 disrupt잖아. 방해하다라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영향력이니까 즉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여기에서는 문맥상 즉 그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너가 종종 학생에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는 surrender to 하면 무엇에 굴복하다라는 뜻이죠. 그 타이틀 즉 꼬리표에 굴복해버리고 진짜 그것이 되는 거야. 훨씬 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타이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지각하는 애한테 지각쟁이 하면은 진짜 지각쟁이가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너가 얘기를 하잖아. 그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너티 하면은 버릇이 없는. 그쵸? 알겠습니다. 웹에서 TV 하면은 버릇이 없네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시끄럽고요. 버릇이 없는 말을 안 듣는 이런 뜻이에요. 버릇이 없는 그 조그만 소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떠한 소녀냐면은 계속해서 그쵸? 삶을 힘들게 만드는 모두에게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버릇없는 작은 소녀라고 학생에게 얘기를 하지. 그럼 그녀는 결국에는 그쵸? 훨씬 더 그 타이틀이 된다는 거죠. 진짜 버릇없는 애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얘 더 very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쵸? 매우라는 부사로 매우라는 뜻이고 형용사로는 바로 그라는 뜻이야. 지금 명사 수식해주죠? 이것은 바로 그 학생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학생이냐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은 바로 그 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취하지 못할 것이래요.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 꼬리표에 스틱하면은 고수하다는 뜻, 고수함으로써. 그 꼬리표를 고수함으로써. 그쵸? 그들에 대한. 그리고 avoiding이 아니라 여기서 avoiding을 reaffirming으로 바꾸시면 돼요. reaffirming이라고 하면은 재차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재차 확인하다. 그 꼬리표를 every turn 매번 재차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에 대해 꼬리표를 고수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그 꼬리표를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확인시켜도 안 되고. 뭔 말인지 되냐? 계속해서 바보 이러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은 그쵸? 그 꼬리표를 부르면 타이틀을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지문이 쉽지 않아요.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reaffir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affirm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affirm이 단언하다, 주장하다 이러한 뜻이거든. 단언하다, 주장하다. 그러니까 assert랑 동의어인데 여기에 re가 reaffirm, 다시 주장하는 것, 즉 재확인하다라는 뜻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도 정의해볼까요? discipline, self-disciplined. 그러니까 3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이 discipline도 3번 형광펜 치고 여기까지 칠까? discipline, D 빼고 discipline이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뜻은 그쵸? 학문 분야라는 뜻으로 고3 때 더럽게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그쵸? 훈련이란 뜻이 있고 절제력이란 뜻도 있습니다. 절제력이란 뜻도 있다.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지문 너무 좋아요. 나올 거예요. 주관식이든 문법 문제든 어떻게든 출제됩니다. 혹은 주제 제목 요지로도 나올 수 있고 문법 문제로 출제되면 이 2번 형광펜 친 부분 조심하시면 돼요. 2번 형광펜 친 부분. 그리고 이 2번 형광펜 친 부분 유의해서 작문하면 되고. 되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문도 괜찮아요. 그 다음 3번 지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지문 별표 치고 보도록 합시다. 지문이 약간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그 하나로서 근데 뭐의 하나냐면은 그 복잡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복잡성이냐면은 motivationally anchored, 동기 유발에 입각한, 이렇게 해석합시다. 동기 유발에 입각한 instruction, 지도에 대한 복잡성의 많은 사례 중에 하나로서 이건 넘어가자. 그 동기라는 건 그러니까 여하튼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쵸? to부터 extent까지 동그란 거로 전명이니까. 그러니까 얘 지금 be governed by다. 그러니까 그 동기라는 게 여하튼 크게 to a large extent 크게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가야 될 건 이것만 갖고 가면 돼. 이 동기라는 게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구나.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2번 문장. 사람은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러한 사람이 절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멈출 수가 있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도 업무를 하는데 기쁨을 느끼고 계속할 수도 있대요. 하지만 주어가 what부터 bring out 하면은 얘 가져오다.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 있죠. 절망이나 기쁨이라는 반응을 갖고 오는 것은 그쵸? differ, 다를 수 있대요. 그쵸?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기쁨이나 절망이라는 이러한 반응을 가져오는 그 원인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문화에 걸쳐서.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그들의 정의에 있어서. 새로움이나 hazard 하면 위험이죠. 위험, 기회, gratification, 감사, enforce, 기타 등등에 대한 그들의 정의에 있어서 문화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양하니까 어떠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원인 또한 다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 5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치면 되죠. it, for, to. 꽤 길긴 하지만 꽤나 가능성이 있어. 또한 어떠한 가능성이 꽤 상당히 있냐면은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양한 혹은 다른 a set of 일련의 문화적 믿음을 가진 그러한 다른 사람이 절망할 수도 있어. 업무에 대해서.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여기에서 절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further determination,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 나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여러 개를 들어주고 있죠. 보면은 그 문화에 따라서 2번 문장에 따르면은 어떠한 사람은 그쵸? 절망감을 느끼고 일을 멈출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은 그쵸? 기쁨을 느끼면서 지속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절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결심, 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도 하네. 근데 이것은 이러한 감정과 행동은 왜 때문에 발생한다? 그쵸?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6번 무엇에 따라서 depending on
그 문화 집단에 따라서 근데 어떠한 문화 집단이냐면은 2번 형광펜으로 with which의 2번 형광펜 그 사람이 확인하는 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질병 같은 것도 그쵸 이해될 수 있답니다.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원인이 균, 그쵸 세균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앵자이어티, 불안감, 그쵸 찬스 혹은 우연, 그쵸 우연 혹은 여기에서는 기회보다는 그냥 우연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우연 또는 그 사람의 그쵸 도덕적 실패, 그쵸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이해가 될 수가 있대.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원인을 세균으로 볼 수도 있고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린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불안감이나 그냥 우연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도덕적으로 너무 나쁘기 때문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서적 반응이 있죠. 그 질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이러한 믿음을 그쵸 거절하는 게 아니라 리플렉트 반영을 하는 거겠죠. 그러냐? 문화적 집단이란 건 그러니까 다양하잖아. 그들의 믿음에서 다양한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은 그쵸 정서적인 경험, 표현 그리고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다양하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위쪽에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결국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양한 혹은 다른 문화 있죠. 다양한 혹은 다른 문화에 따라서 뭐를 느끼는 게 다르다? 그쵸? 감정, 즉 정서를 느끼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좀 더 깊이 가면 즉 동기? 이 감정이나 정서라는 게 동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봐봐. 1번 문장에서 그 동기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그쵸 지배를 받는다니까는 이 동기는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 감정이 동기를 지배하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쁨을 느끼면서도 계속하거나 절망을 느끼면서 멈추거나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4번 문장에서 주고 싶은 것은 여기서 벗은 뭔가 반대가 아니라 강조? 좀 더 심화되는 내용이 나올 때의 벗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이나 기쁨이라는 반응을 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원인이죠, 원인. 이러한 감정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쵸? 다양하다는 거야. 문화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문화가 다양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는 또 심지어 모두가 가냐면 절망을 느끼지만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6번 문장에서는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질병이라는 이 결과도 원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했죠. 세균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실패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반응은 결국에는 그쵸 이러한 믿음 즉 문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되냐? 결국 문화는 다양하다. 되냐?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가 다르고 그에 대한 동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봤을 땐 여기서 행동 양식 또한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한테. 그쵸? 어렵죠.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봤을 때 순서별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주제 제목 요지라기보다는. 그 다음 마지막 이 지문 재밌어요. 이 지문이 오히려 인명여고에선 주제 제목 요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 지문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병렬을 조심하면 돼. 이 지문은 병렬을 주시면 병렬 구조 중에서도 병렬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병렬 주어는 뭐냐? 주어는 그쵸? 굳이 따지면 주어를 restricting으로 봐야 돼요. 이 ORA 사이로 병렬되는 게 restricting이랑 forcing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force A 투부정사죠. 보면 A or B 하면 B에다 수일치시키니까 restricting에 수일치시키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force A to B 알죠? A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거 있잖아. 만드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음식이냐면
그녀 혹은 여기도 he 스위치 시켰죠? 그가 그쵸?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또는 완전히 제한하는 거 있죠. 액세스 여기서도 명사죠? 접근권을 제한하는 거 있잖아.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그게 lifelong 하면 평생 동안의 일생에 평생 동안에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답니다. 음식의 선호에 있어서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지금 1번을 주제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하는 음식 못 먹게 하거나 혹은 먹고 싶어하는 음식 뭐래냐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먹고 싶어하는 게 있어. 피자 좋아하는데 피자를 못 먹게 하거나 혹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하는 거 못 먹게 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 우리 attempt가 지금 주어져. 시도가 근데 어떠한 시도냐면 여기서 get은 지금 사역동사다. 사역동사 오랜만에 나왔죠. 준사역동사. 목적어랑 지금 꼬부랑이죠. 아이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도록 하는 시도라는 게 결국에는 그쵸. 저녁 식탁을 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싸움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for control. 그쵸. 지배권에 대한 싸움터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떠한 누구도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패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음식이라는 건 제공이 되어야 하거든. 객관적이고도 non-threatening,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fair,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어떠한 공평한 기회냐면은 음식을 먹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기회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시금치 먹어라 치킨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4번 문장. 4번 문장에서 주어가 또 두 개가 병렬되죠. 보면은 그쵸. restricting이랑 이 ORL 사이로 그쵸. prohibiting이랑 병렬이 되고 이 보면 이 to of 얘 두 개 전치사잖아. 이 전치사에 대한 두 개의 목적어가 얘예요. 응? 접근권을 제한하는 거 있잖아. 또는 그쵸. 얘가 주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테이크 섭취를 금지하는 거 있죠. 아이의 좋아하는 정크 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tend to 여기 S 붙은 거 보이죠? 이러한 게 그들의 흥미를 그쵸. 음식에 대한 흥미를 weaken이 아니라 strengthen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지 않냐? 그죠? 강화할 수 있는 거죠. 흥미를 음식에서의 흥미를 강화할 수 있고 또한 그쵸? 컨섬션 섭취를 강화할 수도 있답니다. 그 음식에 대한 그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데이는 그 children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 못 먹게 했단 말이야. 엄마가 막 과자 못 먹게 하고 했는데 친구 생일날 갔는데 피자랑 과자 있으면 그쵸? 그러한 기회가 생길 때 미친 듯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금지라는 것은 그쵸? 반대 효과를 낳는답니다. 근데 어떠한 반대 효과냐면 의도한 효과에 대한 반대 효과. 이거 조심해. intended가 뒤에서 앞으로 대수시켜주는 거고 이 that은 지금 명사다. 대명사. 대명사로서 지금 the effect를 받는 거예요. 그 의도된 효과에 대한 반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효과라는 건 피자 못 먹게 하는 건데 그 반대 효과니까 먹게 하는 거죠.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아이들을 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대의가 이게 지칭으로 나올 수 있겠다. 대의가 지칭하는 건 여기에선 prohibition이죠. prohibition. 지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지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질문 쉽죠? 아이에게 음식 금지하거나 너무 강요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칭 추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요 문장을 꼼꼼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한 줄 정리도 미리미리 해놓고 변형 문제는 주말에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